안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결혼에 대한 관점을 동업자를 구한다, 사업을 한다, 결혼은 사업이다 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사랑이란 감정은 이성과 조화로워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지금 느끼는 사랑이란 감정도 이성적인 현실에서 온 것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말투, 행동, 그 사람의 직업, 가진 현실 기반, 이제 여러 가지에서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거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어떤 사람 봤는데 갑자기 사랑, 너는 안 사랑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란 감정이 먼저 시작되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것 중에서 그 사람이 처해진 현실과 어떤 환경을 보고 사랑이란 감정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감정이라는 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거고, 갑자기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앞으로 지금부터 사랑할 거야, 사랑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분석적으로 해서 이유를 대고 내가 사랑이란 감정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또 어떤 후자의 경우에는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사랑이란 감정이 들었는데 그게 내가 그냥 사랑이란 감정이 순간적으로 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어떤 프로세스로 해서 생기는지에 대한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결혼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핵심은 이제 결혼은 동업이다, 사업이다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댓글로 사랑이 없는데 결혼이냐, 결정사 가서 정보만 보고 만나서 하는 게 그게 무슨 결혼이고 사랑이냐,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공급과 수요의 그래프에서, 이 자본주의에서 점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고, 물론 그게 10년, 20년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페이를 하고 자기 시간이 자기 처해진 상황에서 조금 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사랑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죠. 근데 그 사랑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적과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선호하는 것들에 의해서 사랑이란 감정이 생기는 거지, 사랑을 먼저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들을 빨리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만남을 이루는 것도 하나의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 사업도 우리가 10년지기 친구니까 사랑을 해보자, 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안 되잖아요. 10년지기 친구니까 사업을 하자, 그렇게 돼서 사업이 유지가 되나요? 계약서를 써야죠. 계약서를 쓰고 의리만으로 그런 사업이 유지되지가 않잖아요. 결혼도 사랑이라는 감정 그 하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베이스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건 맞지만 그 사랑이라는 감정도 어떤 조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순간적으로는 20대 때, 30대 때 사랑이란 감정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지만 실제로는 50년 이상 내가 살아온 나보다 더 긴 나를 이 사람과 함께 한 가지 목표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오랫동안 그런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고 내 신념과 지향점,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혼은 동업자를 찾는 거다.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 동반자를 찾는 것이다. 내 삶에 기나긴 사업을 벌일 거야. 그때 같은 방향성을 가진 사업 동업자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동업이라는 법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Tested by the motion, loving this devotion. Live it up, sweet emotion. Every time, every night, you and I on a roll. Switch it up, where I'm going. Stay on the fly, just in time, know the right way to go. I'm on the road, it's my time, taking control of my life. I want to run the race.
Energy is fire. Conversation is right. If you stay tonight, baby, I might let you say all of me. Want you here, need your mind in these sheets. Completely intertwined in our minds, yeah. Tell your future like a psychic. Baby, you gon' end up right in my bed. Chemistry is science. I could play it cool, but I'd be lying. I'll read you like a psychic. I'ma tell you something, you gon' like it. Chemistry is science. Better than what you was fantasizing. Different kind of blue. Starry in the daytime. Found my living proof with you. I might lose all of me. Want you here, need your mind in these sheets. Completely intertwined in our minds, yeah. Tell your future like a psychic. Baby, you gon' end up right in my bed. Chemistry is science. I could play it cool, but I'd be lying. I'll read you like a psychic. I'ma tell you something, you gon' like it. Chemistry is science. Better than what you was fantasizing. Tell your future like a psychic. Baby, you gon' end up right in my bed. Chemistry is science. I could play it cool, but I'd be lying. Read you like a psychic. I'ma tell you something, you gon' like it. Chemistry is science. Better than what you was fantasizing. 예를 들면 고깃집을 운영을 해요. 한 사람은 하루에 12시간 일합니다. B라는 사람은 하루에 8시간만 일해요. 같이 돈은 반반 내고 반반 가져가는데 한 사람은 12시간, 한 사람은 8시간 일하죠. 그렇게 하면서 불만이 쌓이게 되죠. 뭐 몸이 안 좋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일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제 수입이 부족해지니까 우리도 이제 요즘에 고깃집도 1인 배달한대, 우리도 이제 배달 서비스를 해보자. B는 무슨 배달 서비스야,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B라는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점점 돈을 벌다 보니까 편해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더 벌여, 배달을 해, 조금 더 천천히 가고 싶어 하고, A라는 사람은 빠르게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투자했던 돈을 빨리 회수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이런 게 잘 생각해보시면 결혼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뭐 마라탕집을 합니다. 한 명이 주방에서 마라 육수랑 넣고서 주방을 봐요. 그다음 다른 한 사람이 홀에서 야채랑 서빙을 봅니다. 홀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이 청소를 하는 스탠다드가 나랑 많이 달라요. 주방에 있는 A와 많이 달라요. A는 이 정도는 지저분한데 B의 기준에서 이 정도는 깨끗한 거죠. 뭐 휴지를 이쪽으로 걸어, 저쪽으로 걸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방향제를 여기다 놔, 저기다 놔, 수저를 이런 식으로 놨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했으면 좋겠어.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 기준을 떠나서 12시에서 12시까지 출근하기로 했는데 뭐 전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2시에 와. 뭐 놀다가 뭐 늦었어, 늦잠 잤어, 계속 15분씩 늦어. 한 사람이 자기 1인분을 잘 못해내고 있어요. 이 사업이 유지가 될까요? 왜 나만 일하고 너는 일을 적게 하냐, 일 제대로 해라. 부부싸움의 일상적인 패턴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예전에 자청님이 자청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20대 때 심리상담 사업을 했는데 잘 됐대요. 자기 친구가 재정 담당을 하고 자기가 사업을 실제로 운영을 했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고, 예를 들면 친구는 자청은 이제 사이트를 좀 더 키운다든지 어떤 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시키길 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투자를 해서 사업을 더 넓히길 원했고, 재정을 담당했던 그 친구는 무슨 그런 걸 넓혀, 지금 잘 되는데 그냥 내가 이거 사업 더 다른 거 벌리려고 사람들 알아보고 다닐 테니까 내가 법카로 좀 옷 좀 사고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술 대접 좀 하고 할게. 서로 니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둘이 사이가 멀어지죠. 이렇게 된 사업은 자본주의에서 점점 경쟁에 뒤처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상황을 결혼에 대입을 해보시면 아마 답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사업을 했던 이런 예시가 결혼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실제로 동업에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결혼에서도 대부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다 일이죠. 생각 차이. 정답은 없어요. 생각 차이. 아니면 한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해.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상대방이 서운함을 느끼고 건조기 있어. 돌리면은 그 건조기 필터에 이 끈이 돌면서 걸려가지고 한 3시간 동안 건조기가 한 그래도 뭐 몇천 바퀴는 돌 거 아니에요. 그 몇천 바퀴 이렇게 감기면서 바지가 다 뜯어져 나가고 이 끈이 다 돌아가지고 안 예뻐져요. 바지가 맨날 망가지는데 이것도 요번에 승선할 때 캐나다에서 나가서 산 룰루레몬 할인해가지고 산 건데 벌써 옷이 뭐 끝나버렸어요. 빨리 망가져야 뭐 또 사겠죠.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사랑으로 생각을 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잘 하지 못해요. 사랑하니까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물론 무조건 50대 50 공평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베이스를 사랑으로 가져갈 거고 사랑이란 감정으로만 갈 수는 없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사업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업자의 관계라고. 우리가 결혼에만 들어서면은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계속해서 돈이 새 들어가고 조금 더 내가 가고자 했던 삶의 지향점에 점점 늦어지게 되고 밀리게 되고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동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나태한 사람과 계속 동업을 하실 건가요? 실제로 동업을 계속 하면은 이 사업은 금방 망하겠죠.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악순환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 관리를 예로 들면은 나는 투자 쪽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뭐 주식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부동산에 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뭐 월세 투자를 하기에 적긴 것 같아. 근데 여자친구는 이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인스타를 보면서 뭘 사고 싶어해. 뭐가 예쁘네. 맛집 카페가 있게 놀러 가자. 나는 주말에 뭐 데일리 클래스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어디 놀러 가자. 어디 카페 가자. 어디 맛집이래. 그러면서 이제 삶의 지향점이 좀 다른 거죠. 여자친구가 지금 부모님이 좀 안 좋으셔. 지금 우리 계속 주말에 놀려다녀서 돈 얼마 못 모았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 사업하는데 좀 힘드셔서 3천만 원만 빌려달래. 그러면은 이제 결혼했고 아내니까 빌려주죠. 같이 손잡고 이게 되게 위험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돈을 받을 수 없을지 모르죠. 물론 인간이라는 감정이 있고 가족을 지키려고 도와주는 건 맞지만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야 되고 그러할 능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노후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여자친구의 집에 5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상당히 많은 분이 그럴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라도 여자친구가 좀 힘들다고 한 1,000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다 빌려주시겠죠. 근데 만약에 동업자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을 왜 돈이 없지? 왜 내 동업자가 지금 돈이 없지? 이렇게 하면서 따져봤을 거예요 아마. 왜 빌리러 왔고 왜 우리가 사업하는 관계에서 동업하는 관계인데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온다? 말이 되나요? 그냥 돈 관리를 못하는 파트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운영하는데 이 사람과 하면 안 되겠다. 위험하겠다.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동업자적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여자친구가 아니라. 다음에 말하는 거는 서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결혼 생활을 하든 동업을 하든 믿음이 있어야 되죠. 동업자가 계속 법카로 영업한다면서 여행 다니고 백화점 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을 옆에 두고 계속 동업을 유지하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돈을 쓰는 거는 횡령이죠. 이런 거에서 기본적인 신뢰가 깨지고 그러면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동업 관계도 결혼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결혼과 관련되고 사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그 사람의 이성적인 매력 들어가게 되면은 인간이 그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뺏기고 인스타에서 누가 연락 와가지고서 뭔 캠이라 그러죠? 로맨스 캠? 그렇게 해서 뭐 사귀는 것처럼 하다가 돈 필요달라고 빌려주죠. 그게 인간이라는 감정이에요. 그걸 멀리서 제3자가 놓고 봤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매력적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이 부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사랑이라는 그 감정 조금 더 길게 유지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유지가 되거나 더 상향이 되어야지 우리가 계속 관계가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50년, 100년을 두고 봤을 때. 그래가지고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 전제가 따르는데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궁핍해지고 남편이 350을 벌고 첫째가 나와가지고 애가 이제 1살이야. 우리가 뭐 부모님의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한 달에 뭐 150만 원씩 집세가 나가. 여기 살아야 돼. 150 쓰고 뭐 100만 원 생활비로 쓰니까 애기 하고 하니까 저금이 안 돼. 근데 둘째가 나오고 셋째가
또 나와. 그러면 이 둘의 관계의 사랑은 식어버릴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세팅이 됐고, 사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를 고를 때 이런 측면을 생각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결혼은 사업이다 라는 생각으로 내가 평생을 함께할 엄청 오랜 기간 100년 동안 죽을 때까지 할 사업을 하는데 그 동업자를 구한다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랑이란 감정으로 판단하기보다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명은 계속 노력하는데 한 명은 계속 노력하지 않는다. 전혀 동업에 기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런 관계에서 동업은 시작을 하면은 동업을 합쳤지만 실제로는 혼자서 일을 다 하게 되잖아요. 아까 A라는 친구가 이 동업을 할 우리가 둘이 합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둘 다 목표가 똑같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서로의 목표가 다른 거죠. 그래서 합쳐지는 이유, 우리가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을 인간의 본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태어나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그런 본능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 DNA 내재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본능적으로 만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뽀뽀를 하고 아기를 낳고 결혼이라는 가정을 이뤄가지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 와중에 불행과 행복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안정감을 느끼고 애를 낳고 행복을 느끼고 우리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이루고 싶은 그 의지가, 본능이 내 안에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한 건데, 그 제1 목적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개념이고, 그렇게 합쳐지는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뭐 불행하려고 결혼하진 않잖아요. 그러려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동업자의 관점에서 사전에 바라보셔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 스펙이나 그 사람이 처한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고민하고 같이 일할지에 대해서 사실을 판단을 해보셔야지 그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이란 제도를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자는 측면에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동반자 파트너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개념이라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결혼하기 전에 발리 풀빌라 최고급 호텔 다녀오지 말고 몽골 사막 투어나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이런 곳으로 여행 다녀오셔라. 상대방이 과연 나와 동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서로 그런 힘든 상황에 갔을 때 의지하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대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충분히 고려해서 결혼을 해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제가 결정사 후기도 올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